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온누리노무법인의 건설업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죠. 하수급 내역 신고에 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도급 입장에 있거나 혹은 전문건설 입장에 있거나 종합건설 입장 혹은 면허가 없는 건설업일지라도 하도급을 내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PPT 자료나 강의 교재 혹은 중요한 서면 자료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다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기 전에 하나 간단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건설 형태는 이 하나의 현장의 발주처로부터 원도급 건설사 그리고 수십 개의 협력사, 하도급, 전문건설 그리고 더 깊게는 제하도급 건설사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 수십 개의 사업장 중에서 사업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는 원도급 종합건설사밖에 없습니다. 종합건설사가 이 현장의 주인인 거죠. 그러면 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도급사가 모든 걸 책임지고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근로내역 신고 또한 마찬가지로 원도급사가 신고해줘야 되지만 적법한 범위 내의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직접 근로내역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수급인 내역 신고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하수급인 명세서는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한번 보실게요.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이라고 해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수급인 내역 신고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통해서 우리 전문건설들은 근로내역 신고를 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특이사항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와 하수급인 명세서 상관관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되죠.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받은 하도급은 고용산재 납부 의무가 없다. 또 요즘에 제가 많이 의뢰를 받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가 세무서 사무실에서는 여러분들 본사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까지 다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근로내역 신고된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제하도급 입장 혹은 하도급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촉과 추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내역 신고와 보험료랑은 건설업은 상관이 없다.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정리하자면 적법하게 하도급을 내려줄 수 있는 자격은 종합건설사여야 된다.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자가 하도급을 내려줄 수 있고 하수급인 내역 신고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테리어 공사나 원도급으로 주로 하는 전문건설은 아무리 원도급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을 내려줄 수 없다. 전문건설끼리도 안 되고 제하도급 업체에게도 하도급은 내려줄 수 없다. 실수로 예전에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공단 직원의 실수다. 두 번째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입니다. 개념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도급은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원도급이 고용산재보험료를 책임지고 납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도급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원도급이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건설업자여야 됩니다.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으로 체결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혹은 고용산재보험 납부 인수 계약서가 작성되어지면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모든 근로복지공단 관련한 신고는 원도급만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로내역 신고 말고는. 하도급 공사의 계약서상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서와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에 대한 서면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공단이 허가를 해주면 비로소
원도급이시면 하도급 업체에 그 현장에 관한 보험료에 대한 납부 책임을 넘겨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도급이고 납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위를 가져서, 사업주의 지위는 뭐가 있을까요? 보험료 내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교재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의 구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도급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관리번호가 각각 다르게 부여가 됩니다. 근로내역 신고하시는데 관리번호가 15자리라고 한다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현장, 9로 시작해서 11자리라고 한다면 하도급이지만 보험료를 내야 되는 현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근로내역 신고하기 위한 목적,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을 받은 목적은 보험료 신고 납부 주체를 우리로 가져오기 위한 관리번호가 부여됐다. 거기에 더불어 근로내역 신고도 해야 된다. 신고 주체, 원수급인이 행정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청 서류는 하수급인 명세서와 하도급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을 주시려면 하도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신청서와 하도급 계약서,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까지도 필요합니다. 자, 신청 가능 기한은 일반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는 14일 이내라고는 돼 있지만 딱히 기간에 구애받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도급사라고 한다면 늦게 신고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공단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다만 하도급 업체가 애가 타겠죠. 근로내역 신고해야 되는데 하도급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사들만 발을 동동 굴르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은 철저하게 착공일로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을 지킵니다.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오바되면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은 반드시 반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신고기관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고요. 근로내역 신고는 물론 둘 다 하는 거고요.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역시 하도급 관리번호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미승인이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도급이 알아서 해주겠고, 우리가 하도급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내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 현장의 보험료는 사업주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건설업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수급인 내역 신고 및 사업주 인정 승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